자, 484번. 이거는 그래도 485번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막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어? 이거 앞에서 나왔지. 앞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이거. 자, 어떤 모양? 원뿔을 뒤집어 놓은 그릇 모양. 그치?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데 얼마만큼? 3분의 2만큼을 채웠대. 근데 그 3분의 2가 부피의 3분의 2야? 아니면 높이의 3분의 2야? 이거 봐줘야 돼. 높이의 3분의 2야. 높이의 3분의 2.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말하는 거는 닮은 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높이의 비율이 3분의 2라는 건 한마디로 작은 쪽이 2짜리고 큰 쪽이 3짜리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짜리 중에 2짜리, 3분의 2가 되는 거지. 비율로 따지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뭘 구하자? 이 두 원뿔 모양의 닮은 비를 구하자. 모든 길이의 비는 다 닮은 비라 그랬어. 돼? 자, 그러면 닮은 비를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바로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니? 부피에 관한 내용이지. 부피의 비를 구할 수 있지. 몇 제곱? 세제곱. 그지? 세제곱하면 8대 27 이렇게 나와요. 됐지? 자, 근데 지금 이 8짜리를 채운 거잖아. 이미 높이의 이 부분을 채운 거잖아. 3분의 2 부분을. 그지? 그러니까 지금 8짜리를 채웠어 이미. 근데 8짜리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다? 문제 32분이 걸렸대. 몇 배 차이야 지금? 4배지 4배. 이것만 알면 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곱하기 4 해주면은 이 부피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 맞지? 언제 어디에서나 비례식은 일정해야 되니까 B는 일정해야 되니까 요 27만큼의 부피를 채우는데 즉 전체를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4를 곱하면 된다는 거야. 아주 쉽지? 자, 그러면 27 곱하기 4는 계산하면 108이거든? 자, 근데 마지막에 확인을 해줘야 돼. 뭐를? 저번에도 이거 함정으로 나온다 그랬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108도 그 1, 2, 3, 4, 5번 답지 중에서 답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 108도 주고 또 뭐도 준다? 76분도 준다 그랬어. 이 76분이 뭐야?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가? 여기에서 한 글자 추가가 되면 더 라는 한 글자가 추가가 되면 76분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물을 채우기 위한 시간을 구하시오 하면 108분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문제를 이해해봐. 32분 동안에 이만큼을 채웠잖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얼마야? 27에서 8만큼을 뺀 19만큼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봐. 19에다가 4를 곱해봐 또. 그러면 76 나오지 또. 됐어? 자, 아니면은 그냥 시간 자체를 구해버려서 지금 32분 지났는데 전체를 채우는데 108분이 걸려. 그럼 108분에서 이 이미 지난 시간 32분을 빼면 더 지나야 되는 시간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잖아. 상식선에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에만 안 걸려들면 됩니다. 76분. 그래서 정답은 76분. 조심해야 돼. 더자가 없을 수도 있어. 더가 있는 게 기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를 내면 더자를 내거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절대 더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 더가 없을 수도 있어. 더가 없으면 108분 전체 시간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85번도 별표. 484번도 별표하고 뭐 알아서 했겠지 뭐. 484번은 뭐 너무 많이 나왔고 함정 문제라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해줬으니까. 근데 485번은 못 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온 관형 문제 있지? 관형 문제 있지? 그 관형 문제 부피 버전이라고 하는데 부피 버전 뭐야? 원뿔 모양의 깔때기를 깔때기? 고깔? 고깔 모자 알지? 고깔 모자를 이렇게 3단으로 쌓아놓은 모양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해? 여기도 요 원뿔 3개가 있잖아. 원뿔 3개. 원뿔 3개라고 하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 A. 일단은 A. 얘는 확실한 원뿔이지. B는 원뿔이니? 일단 이걸 인식해야 돼. B가 원뿔이야?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B는 원뿔대야. 알겠지? 이걸 원뿔이라고 생각해서 풀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건 C인데 C도 뭐야? 원뿔대야. 알겠어? 원뿔대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야. 원뿔의 부피가 아니라. 원뿔로 따지면은 그러면 선생님 원뿔로 따져도 있지 않나요? 닮음이? 그치? 있지. 그걸 이용해서 구해야지. 중간 크기의 원뿔이 있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굳이 표현해주면 A 플러스 B라고 해야지. 부피를. 맞아? A의 부피는 A고
그 다음에 이 중간 크기의 원뿔의 부피는 이제부터 우리끼리 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해야 돼. B가 아니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원뿔의 부피는 뭐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부피의 비는 이거라고. 됐어? 이 녀석들의 부피의 비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닮은 비. 자, 닮은 비는 쉽지. 닮은 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3이지. 됐어? 문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3등분하여 잘났다. 그지? 1대 2대 3이겠지. 차례대로 그냥. 자, 그래서 얘네들의 닮은 비는 1대 2대 3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진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자, 그냥 1대 2대 3을 갖다가 몇 제곱? 세제곱을 하면 부피의 비가 나왔었지.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봐봐. 지금 정리해보면 뭐야? 1자리가 지금 누구의 부피? A. 그 다음에 8자리는 누구의 부피?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8자리라고. 이게 8자리. 알겠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냥 전체 원뿔의 부피는 몇 자리? 27자리야.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누구? B를 줬어.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뭘 구하래? C를 구하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B가 지금 21 세제곱센치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B의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A 플러스 B에서 A를 어째 해주면 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A 플러스 B를 합친 부피에서 A의 부피를 빼면 되잖아. 그럼 B의 부피가 남잖아. 맞지? 그럼 빼봐. 8자리에서 1자리를 요쪽 방향으로 빼봐. 너에서 너를 뺀다. 얼마야? 7이지 7.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를 진짜 1대 8대 27이 A 대 B 대 C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피의 비를 딱 여러분이 구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기만 하면 돼. 그 짓만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27에서 마찬가지로 8을 빼면 얼마? 이것도 구해봐. 27에서 8 빼면 19. 이쪽에다 이렇게 19 적어놓으면 이게 바로 뭐야? A 대 B 대 C의 부피야. 알겠어?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이거 내가 한 시험 볼 때까지 5번을 설명해줘도 칠판에서 5번을 설명해줬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이 틀려와서 그래. 옛날에 한 2년 전쯤에. 지금 고2쯤 됐겠다. 3년 전이네 그럼. 2학년 되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시험 때 이걸 틀려왔어. 내가 시험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의 비를 딱딱딱 구해준 다음에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A 대 B 대 C가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알겠어? 부피의 비가. 자, 그래서 A 대 B 대 C가 1대 7 대 19인데 지금 얘가 21세제곱센치라잖아. 그지? B의 부피가. 자, 그럼 몇 배 됐어 지금? 3배잖아. 3배만 해주면 돼. 우리는 모든 거에다가 3배. 모든 거에다가 3배. 모든 거에다가 3배. 그러면 A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B를 구하라고, B는 나와있지. C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C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3배 하면 57세제곱센치. 이렇게 딱 구해주면 되는 거야. A를 구하라고 해서 그러면은 3배 해가지고 3세제곱센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차례대로. 얘는 3. 얘는 21인 거고. 얘는 57인 거고. 알겠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으면 돼. 다 구할 수 있으면 막힐 데가 없어. 57세제곱센치. 이렇게. 됐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85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직각삼각형 닮은 공식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공식이니까 이제 유형 11번이야. 거기에 이제 4가지랑 똑같은 건데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알려준 거는 4번이고 닮음이 딱히 없어도 증명 자체가 가능하고 닮음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가르쳐줬던 공식이지. 자, 이게 바로 소공식이야. 이건 따로 증명을 안 할게. 알겠지? 소공식 우리 넓이 가지고 증명했었지? 이렇게 밑변 높이로 가서 곱하나 이렇게 높이 밑변으로 가서 곱하나 어차피 결과는 직각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똑같다고 했었지? 그래서 말 그대로 소자로 곱한다고 해서 소공식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었어. 딱히 닮음이 필요가 없어. 닮음 이용해서도 증명은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닮음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닮음 공식이잖아. 그러면 닮음이 어디 있어? 너무 쉽지? 직각삼각형 1, 2, 3번. 3번이 전체야. 자, 이렇게 보면 이 직각삼각형을 눕혀서 빗변으로 눕혀놓은 다음에
이쪽이 직각인데 직각 쪽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왼쪽 직각삼각형, 오른쪽 직각삼각형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이렇게 두 개도 닮음이고 그 다음에 전체 직각삼각형도 닮음이야. 알겠지? 왜 닮음이야? 그걸 이제 보일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비한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 90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 한각도 남았잖아. 요쪽은 내가 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동글뱅이랑 x랑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지?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죠 상황이. 그래서 동글뱅이 더하기 x는 90도인데 요쪽도 x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각도가 90도인데 여기에서 x를 빼면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동글뱅이가 되겠지. 되지 여기까지 다. 그러면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도 말은 안 돼 있지만 이쪽 반대쪽이 90도니까 이쪽도 90도지? 그래서 여기는 뭘로 표현이 된다? x라고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직각삼각형을 봐도 이쪽이 90도, 이쪽이 동글뱅이, 이쪽이 x잖아. 그러면 전체 직각삼각형 ABC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구성이 똑같아. 맞지? 그래서 각도의 구성이 똑같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지. 왜? AA 닮은 조건이니까 그 자체가. 그냥 각도가 전부 다 같으면 모양이 같다는 소리로 AA 닮음이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말했지 아까 전에도 너무 귀에 피가 나도록 말하고 있는데 직각삼각형은 AA 닮음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것만 잘 찾아주면 돼. 직각삼각형 나오면 AA 닮음. 그것만 잘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들 있잖아. 이게 세 개가 다 닮음인데 이 세 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곧바로 세워 놓은 거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알겠어? 크기 똑같게 웬만하면. 자 그래서 1번 직각삼각형이 여기. 그래서 1번 이렇게 적어놨지? A, B, H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직각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동글뱅이가 위로 가 있고 X가 밑에 가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X라는 사실이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동글뱅이 X. 각도 맞춰지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응변 바로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전체 직각삼각형이겠지? ABC. 이 ABC인데 요 C 쪽을 이렇게 제일 기다란 부분을, 뾰족한 부분을 위쪽에다가 또 맞춘 거야. 됐지? 위쪽에 공간이 없어서 C를 좀 옆에다가 적었는데 요쪽이 X가 되고 요쪽이 동글뱅이 이렇게 되겠지? 자 맞춰졌어. 여러분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직각삼각형을 보고 닮은 비를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공식이 만들어지려면 두 개씩만 보면 돼.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닮은 공식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만 증명을 해볼 거지만 다음부터는 닮은비로 절대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푼다? 공식으로 푼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증명을 해보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잘 봐봐. 자 A, B를 두 번을 곱해놨지. 그러면 최소한 요거 봐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변의 길이가 몇 개야? 4개지 총. 4개를 누군가 덩어리 곱해놨고 여기도 덩어리를 곱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다? 그 기초가 비례식이라는 얘기야. 비례식. 알겠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같다고 놓은 식이야. 이게 결과야. 그러면 비례식이 왜 나왔겠어?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닮은비 때문에 나왔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1, 2, 3번 세워놓고 닮은비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 공식이 나오려면 어떤 닮은비를 찾으면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봐. 몇 초 동안. 자 여기 지금 A, B가 나와 있잖아. 그럼 최소한 변 중에서 A, B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 1, 2, 3번 한번 쭉 훑어봐. A, B를 갖고 있는 건 누구? 여기 하나 있지? 이런 거 여러분이 찾으면 돼.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도. A, B 하나 갖고 있지. 그럼 얘겠네. 얘 일단은 골라. 그 다음에 A, B를 또 갖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아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에 있지? 2번에는 A, B가 없어. 그치? 넘어가. 3번이지 3번. 3번에서 여기 찾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아주 잘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대응변을 찾아버릴 수가 있어. 지금 A, B하고 요 A, B가 대응변인 게 아니지 절대. 대응변은 요렇게지 요렇게. A, B 대 BH 그 다음에 C, B 대 BA 요렇게 해가지고 같은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 녀석 A, B의 대응변은 누구다? C, B다. 그래서 여기 뭐 있어? BC 있지. 요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H도 나왔지. BH
BH의 대응변은 BA다, AB다. 이렇게 해가지고 BH도 나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다 찾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하나 증명하면 돼. 그래서 딱 한 번만 해보자고. 그래서 AB 대 CB. 그럼 BC로 가자. BC는 BH 대 가자. 그 다음에 BA. 그건 AB라고 하자. 이렇게. 됐지? 요거 한번 풀어주면 1번 공식 나오는 거야. 됐어?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 텐데 일단 여러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수능 때까지 나온다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다가가보고 친해진 다음에 공식을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 하면 이렇게 나오지. 됐니?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공식도 한번 보자. 일단 증명부터 싹 다 한 다음에 완비하자. 알겠지? AC의 제곱이래. 그러면 또 AC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 AC가 포함이 된 곳이 일단은 얘 하나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AC가 포함된 게 딱 하나밖에 없을 거야. 어디니? 3번에 있지. 3번에 찾았어? CA. 여기 찾았지? 이렇게 해서 노란색. 자, 이렇게 표시하고 또 여기서 HC랑 BC도 있어야 돼. HC 여기 있지. 얘 어디야? 2번이지? 자, 그래서 CH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됐어. 자, 그러면 저 녀석의 대응변이니까 자, 여기에서 또 자동으로 CB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그냥 대응변의 기계비야. 무서워하지 마 얘들아. 노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닮은 비를 또 한번 써보자. 그러면 돼. 여기서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지? AC 대 써보자. AC 대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도 이거 한번 증명해봐야 돼. BC 이렇게. 재밌어. 이게 닮은 비 다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CH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찾다가 이거 뭔가가 좀 깔끔하다 하면은 이런 게 공식으로 4가지 적힌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C라고 적자. AC. 자, 이렇게 적어서 한번 해보면 AC의 제곱, 양쪽에 외항의 곱하면은 AC 제곱 나오고 BC 곱하기 CH.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두 번째 게 나오게 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AH 나왔네. AH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얘인데 AH가 전체에서 보면 얘인데 얘를 누가 가지고 있어? 뭐 당연히 1번에서 가지고 있겠지. 이번에 파란색으로 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AH 표시할 수 있지. 됐어? 그 다음에 또 AH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그냥 맨 처음에 보이시듯이 AH를 변으로 갖고 있는 녀석은 2번이야. 2번.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AH 찾았다. 그지? 이렇게 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있어? BH랑 HC도 있는데 BH는 당연히 누가 갖고 있다? 1번이 갖고 있다. 여기 BH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이어주고 자, 그다음에 HC도 마찬가지로 대응변으로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CH 찾았지? 요거 가지고 또 대응변의 기계비 따져보면 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가 쓸까 그냥? 자, 그래 상관없지. 자, AH 대 누구? AH랑 대응변 누구?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놀아보는 거야 같이. 나만 놀릴 수는 없잖아. CH 요거지? 대응변. 근데 아주 잘 그려놨잖아 이렇게. 대응변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해봐. 그래서 BH 대 AH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BH 대 AH 이렇게 하면 또 아주 깔끔하게 양쪽에 외항의 곱 하면 AH의 제곱 나오지? 나오고 그 다음에 는 CH 곱하기 BH 이렇게 내항의 곱도 나온다. 세 번째 공식 완성. 되니? 이렇게 깔끔하게. 네 번째는 뭐다? 소공식. 굳이 닮음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얘도 뭐 AB하고 AC니까 AB하고 AC를 갖고 있는 얘가 뭐 1번하고 2번이겠지? AB하고 A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AH하고 BH AH를 갖고 있는 것도 이제 1번이고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BC를 갖고 있는 거는 이 녀석이지? 그래서 이 녀석을 BC 요걸로 하고 CA를 요걸로 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AB 대 CB 그 다음에 AH 대 CA 이렇게 해야 소공식이 증명이 되는데 뭐 딱히 상관없어. 소공식은 우리 그냥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해서 됐지? 얘 증명이 됐어. 이제 써도 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지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 소공식만 빼고는 소는 소자기 때문에 소공식은 소자기 때문에 외우기 쉬운데 자 위에 있는 공식 3개는 어떻게 외울까? 우리 쌤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이거를 우리
어디다 적지? 이거를 이거를 산이라고 생각해. 산. 알겠어? 지금 공식의 공통점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세 개가 A부터 시작한다. 뭐야? A, B, A, C, A, H 제곱된 것들 전부 다 두 번씩 곱해진 것들인데 얘네들 공통점이 전부 다 A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선분은 유형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방향은 없지만 그냥 써져 있는 방향이 A, B 두 번이야. A, B를 두 번 곱하면 여기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유치하게 가볼까? 산이야 산. 산이야 산.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은 중력이 아래로 향해.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딱 서 있어. 처음에 이렇게 딱 사람이 쫄라맨으로밖에 못 그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다가 돌을 굴려. 근데 이 사람이 돌을 두 개 갖고 있어. 돌을 양쪽에 갖고 있어. 이렇게. 돌을 두 개 갖고 이렇게 돌을 굴리면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굴러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좀 유치해. 이게 외우는 방법이라 그래. 이렇게 이 아래쪽에 연못이 있는 거야. 저수지. 저수지가 있어. 이렇게 해서 큰 돌을 정상에서 굴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굴려. 두 개를 굴리면은 두 개가 떨어져서 연못에 딱 퐁당 빠지겠지. 아니 퐁당 정도가 아니라 풍덩 빠지겠지. 풍덩 빠지면 어떻게 했어? 풍덩 한 번 빠져. 그러면은 그냥 풍덩 빠지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동이 퍼져나가겠지. 이런 많이 봤지. 연못에다가 돌 한 번 던져봐. 그러면은 막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간단 말이야. 재밌지?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봐. 짧은 거 한 번, 긴 거 한 번. 그러니까 몇 개라고 했어? 두 개 떨군다 그랬지. 한 번 더 떨구면 길게 처음에 떨어졌던 돌은 길게 퍼져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두 번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이름까지 붙여서 좌도 공식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러면 두 개를 떨어뜨려. 똑같지? 오른쪽으로 두 개를 이렇게 떼굴떼굴 떨어뜨리면 이쪽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디 있어? 이렇게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외워. 어떻게든 외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떨어뜨렸잖아. 뭐야? 우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이런 뜻이야. 이제 좌도, 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AH지. 이 사람 돌 많이 가지고 있어. 두 개 더 떨어뜨려. 근데 그 두 개를 어디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이번에 가운데로 그냥 수직하강 시키는 거야. 수직하강. 아니 수직하강 시키면은 두 개 떨어뜨렸어. 이렇게 두 개 떨어뜨렸으면 이제 빨간색. 이렇게 양쪽으로 파동이 퍼져나가겠지. 양쪽으로. 아래로 두 번 떨어뜨렸으니까 양쪽으로 두 번 퍼져나가겠지. 그 형상을 딱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야지 뭐.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겠니? 선생님이 진짜 절실한 거야 여러분. 절실. 너무 절실하게 여러분 외우게 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거 중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닮음으로 풀어야 돼. 멍청한 짓이야. 닮음으로 당연히 풀 수는 있어야 돼. 항상 공식이라는 건 그래.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그 수단이 나오기 이전에 일단 그 수단을 노가다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수단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했지. 그치? 공식이라는 건 그 두 글자는 그래야 가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외우게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이름까지 짓고 막 저렇게 유치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알겠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거 한 번을 해봐. 인생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해봐. 진짜 인생에서 딱 한 번. 알겠니? 크게 바라는 거 없잖아. 봐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를 공식을 여러분 진짜 그냥 공식만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많이 봐야 돼. 문제를 많이 봐야 공식하고 친해지고 그 공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해야 될 공식이 몇 개야? 4개 중에 하나야. 찍어도 25% 확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찍으면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쓴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469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x, y 같은 위치를 지금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네들의 위치를 자세히 봐봐. 위치. 우리의 아까 전에 배웠던 저 모든 공식들 중에서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는 x 먼저. x를 먼저 보면 지금 hc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 위치가. 그지? 이 길이 썼던 게 뭐밖에 없었냐? 2가지 있었어. 2가지. 누구? 오른쪽으로 2번 떨어뜨렸을 때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할 때 짧은 거. 요때 한 번 나왔었고 또 언제? 중두 쓸 때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때 2번 떨어뜨리면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했을 때 요거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 2개 중에서 여러분이 또 잘 생각해야 된다고. 2개 중에 뭘 사용할까? 뭐겠니? 중두겠지. 중두. 아래쪽으로 2번 떨군다. 왜? 나와 있는 게 그러하니까 12. 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나와 있고 오른쪽만 안 나와 있어. 그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략을 잘 짜야 돼. 알겠니? 그래서 아래쪽으로 2번을 곱하면 12의 제곱이며 일단은 써보면 16 곱하기 x 이렇게 된다. 이거 풀면 x 나오는 거야. 한 방에 구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막 해버리면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이 x가. 알겠어? 공식 어떻게 쓰냐 나름이야. 본인이. 자, 그래서 x 구하면은 요쪽 144에서 16으로 나눠주면 몇이니? 9야? 6, 9, 54. 9. 땡큐. x는 9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요 길이가 9 나왔지. 그럼 이 길이를 통해서 또 뭘 계산해? y를 계산하는 거야. 전략을 잘 짜면 돼. 처음 봤어. 문제 처음 보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야. 지금 선생님도.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봐둬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공식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봐둬야 돼. 이 y는 어떻게 구해? 얘가 나온 공식을 보면 되지. 누구 나왔어? 소공식에서도 심지어 이 y를 구하는 걸 나왔었어. 그지? 소공식을 써도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번 떨어뜨리면 짧은 거, 긴 거 얘를 써도 돼. 알겠어? 근데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y를 2번 곱하면 어찌 돼? 짧은 거 곱하기 긴 건데 방금 전에 짧은 거 구해놨잖아. 9라고. 그지? 그래서 9 곱하기 얼마? 9 더하기 16 얼마? 25.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25.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도 있어. 소공식 20 곱하기 y는 시읒. 그 다음에 5자 끝. 이렇게 12 곱하기 25.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다양해. 매우 다양해. 이것 말고도 또 있겠지. 또 어렵게 구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쉽게 구하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른 문제 이 밑에 3문제 더 있잖아. 이 3문제 푸실 때 공식 하나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공식을 쓰면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 알겠어? 이 유형 문제 딱 3문제 더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즐겨봐. 알겠지? 여러 가지를 쓰셔야 돼. 자, 어찌됐든 그러면 y는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지수의 분배 써서 합쳐버리면 15의 제곱 되겠지 이거? 그래서 y는 바로 그냥 15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계산 안 하면 9 곱하기 25 하셔가지고 225 나온 다음에 225가 누구의 제곱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25로 나눠버리면 y가 똑같이 15 나오겠지? 자, 됐으면 이제 473번 한번 봅시다. 2문제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 딱 설명하고 끝이야. 시간 남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 한번 공식 사용해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어. ABCD 평행사변형인데, 자, 평행사변형이 여러 번 주어지고 만약 이렇게 X자가 그어져 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놔. 이 X자로 그어진 이 삼각형이 뭐라는 걸 사용한다? 당연히 닮음이를 사용하겠지. 닮음. 요 단원이 닮음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야생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테스트라든지 시험을 레벨 테스트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게 닮음인지 보이지가 않아. 당연한 거지. 야생에서 보시면 이게 닮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지. 그래서 잘 봐. 12cm 문제만 풀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12cm면 당연히 어디도
여기도 12cm겠지? 미리 적어놓자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cm고 여기가 6cm네. 오케이 확인.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대로 변이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지. 자 따라서 이렇게 억각끼리 같겠다. 아니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표시하면 이쪽도 x. 됐지? 그러니까 AA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닮음이 구해보자. 바로 몇? 6대 4.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닮음인 걸 알면 쉬워. 이 단원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닮음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보이지가 않아서. 알겠지? 보이려면 많이 봐둬야 돼. 3대2 됐다. 자 그러면 닮음비가 3대2면 너가 큰 거, 너가 작은 거니까 얘가 3짜리고 얘가 2짜리겠다. 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돼. 난 이렇게 할게. 안전빵. 12대 x. 여기 왜 x라고? x. 그치? 3대2는 12대 x. 하면 되잖아. 그러면 x는 8.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x는 8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 c의 길이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4cm.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닮음인 것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닮음이.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나오는 거 별표. 별 3개. 뭡니까? 종이접기. 아니 종이접기는 진짜 내가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배웠던 사람은 진짜 내가 귀에 피가 나도록 그냥 설명을 했을 거지요. 종이접기 나오면. 종이접기가 중3 2학기 때까지 계속 간다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응? 일단 3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별표 3개야. 나와.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갖다가 여기 2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2C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버린 거야. 됐어? 이렇게 접어버려가지고 B-라는 이런 접점이 생겼지. 또 만나지. 밑변이랑 만나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시고 여기도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무조건 그냥 여기 닮음에서 나오는 종이접기 문제는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거야. 당연히. 자 왜?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일 거야. 왜? 접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접었다라는 성질을 왜 줄까? 사용하라고 주겠지. 접었다라는 걸 왜 줬겠어? 접었다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자 그래서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도 직각인 다음에 여기도 x잖아. 또 이용해보자. 응? 아까 전에 했던 거. 아니야. 저번에도 했던 거. 그래서 여기가 점, 여기가 x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점이겠다. 되니? 이제 너무 쉽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 그래서 하시면 자 여기 나오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닮음임을 알 수 있다. 그치? 자 요 두 개가 무슨 닮음? AA 닮음. 됐어? 자 그럼 닮음인 거 알았으면 끝이야? 아니지. 뭘 구해야 돼? 멍 때리지 말고. 닮음 구했으면 뭐 구해야 돼? 닮은 비를 구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닮음인 거 구했다고 끝나는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닮은 비를 무조건 구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보여. 여기가 지금 그러면은 90도랑 x잖아. 굳이 뭐 표현할 필요는 없고 90도 x니까 이쪽에서 90도 x를 찾아. 90도와 x 사이 9cm지. 여기 있는 3cm랑 대응변이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3대 9는 1대 3, 닮은 비는 1대 3이다. 됐어? 자 그럼 1대 3이면 3배네? 딱 그냥 3배만 하면 되네? 요 4cm가 90도와 점 사이니까 점과 90도 사이. 여기가 뭐겠어? 9cm가 되겠지 그냥. 4cm구나? 12cm 맞구나. 잘못 봤어. 자 이렇게 해서 3배 해주면 12cm. 바로 찾을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이걸 왜 찾았어? 문제에서 못 찾으래. B-D의 길이. 끝나네. 나 또 여기 찾으라는 줄 알았어. 여기 찾으라는 때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3이랑 12 더하면 15cm지. 여기 밑으로 가서 여기도 15cm. 어차피 우리는 다 구해야 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나오는 모든 길이를 다. 여기까지도. 몇 cm? 5cm. 내가 왜 웃을까? 두 가지가 있지. 3, 4, 5. 됐어? 9, 12, 15. 얘들아, 우리는 선행을 왜 하는지 알았다. 그치?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라고 그랬어. 여기가 지금 전체가 여기 있는 9cm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9cm에서 4cm 빼면 밑에가 5cm일 텐데 접었잖아. 얘를 접었으니까 여기가 5cm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밑에 그걸 사용하는 문제도 나와. 여러분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도 돼. 객관식에서. 알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가 15cm니까 접었으니까 여기도 15cm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만 빼고. 여긴 언제 구할 수 있니? 중3 때 가면 구할 수 있겠다. 그치? 5cm, 15cm 이건 아니잖아. 없잖아. 근데 나중에는 중3 때는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제곱근을 통해서. 됐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든 도형의 닮은 단어를 내가 최대한 시간을 3번 들였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왜 도형의 닮음만 유일하게 선차시를 한 거는 딱 이 단어 하나거든. 여기가 어려워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꼭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